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방위사업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어제 합수단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진술하겠다, 걱정들 마시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사실대로 말하고 안 하고는 그의 자유이자 권리이고 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합수단의 몫이니 지금은 뭐라고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들 마시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소장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혐의가 확실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정 소장은 무기 중개상 함모 씨로부터 자기 아들의 유학비 명목으로 최소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려고 불렀는데 걱정 말라니요. 우리는 그의 안위가 걱정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나라 돈 허투루 쓴 범죄 사실 꼭 밝혀서 제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유일한 관심입니다. 걱정되는 거 하나 있긴 있습니다. 거짓 진술로 일관하거나 검찰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서 수사가 용두사미로 흐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게 유일한 걱정입니다. 국록을 먹는 자가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그렇게 엉뚱한 얘기나 늘어놓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무기 중개상들한테 돈 받는 거 별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4분 10초 막 들어왔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야당 그리고 민주노총 집회 참가한 시민들한테 아주 작심하고 발언했군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폭력 사태라고 비판했고 정기국회 입법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겨냥해서 강력하게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한 열흘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여독도 풀리기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13분간 목청을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지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만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고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맹비난의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 시위와 불법 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엄정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네, 농민 백남기 씨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는커녕 언급도 없으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엄정 대처하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경찰들이 직격탄을 쏘고 그렇게 준동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국정교과서 집필할 47명 명단이 최종 확정됐는데 누가 참가했는지 그 구체 명단은 깜깜이라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참여 인원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중학교 교과서의 26명, 고등학교 교과서의 21명 등 모두 47명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가운데 17명을 공모를 통해 꾸렸고 나머지 30명은 초빙을 통해서 충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간 진행된 공모에는 교수와 연구원 37명, 현장 교원 19명 등 모두 56명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공개 시기와 방법은 집필진과 논의에 결정하겠다고만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편이 처음 밝힌 교과서 집필진의 규모는 36명이었지만 현대사 분야의 역사 비전공학자의 참여가 늘면서 47명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47명이요? 예. 자, 국회 농해수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 이른바 7시간 말하는 거겠죠? 그 예. 조사 여부를 놓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갈등이 폭발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대통령 행적조사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농해수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은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도 조사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특조위의 의결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서 특조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 대응을 살피는 특조위 업무 범위에는 대통령의 당시 지시 내용 등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면서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성역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 왜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을 하는지. 자, 강신명 경찰청장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제2차 민중걸기대회 불법 폭력 시위가 예견되면 집회를 불허하겠다라고 미리 못을 쾅쾅 박았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등이 다음 달 5일에 대규모 2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가 예견될 경우에 해당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집회 신고에 기재돼 있는 주제와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공안전이 위협받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이 되면은 이같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다만 아직 다음 달 집회와 관련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주최 측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해당 단체가 준법 선언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서 집단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올해는 1건, 지난해에는 6건을 금지 통보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례가 상위법인 헌법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네. 상위법인 헌법의 집회 결사 자유 항목 이것을 침해한다. 예, 이런 건 역시
중학교 1, 2학년 때 나오는 뭐 사회 시간, 요즘은 뭐라고 그러더라? 거기에서 다 배운 것 같은 거. 여기자한테 뭐 소주잔 주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그렇게 건넸던 전북지방경찰청장한테 강신명 경찰청장이 당신 조심하시오. 구두 경고했다고요? 예. 강신명 경찰청장이 언론사 여기자를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즉각 파면 또는 해임 조치를 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른 행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강 청장은 오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북청장에 대해서 서면 경고가 아닌 구두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감찰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이것 자체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발언을 들으신 분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지는 아니했다고 진술한 것도 참고했다. 그런데도 대단히 부적절하기에 경고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북청장은 지난 13일 밤 8시쯤 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 한 언론사 여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해당 여기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은 여기자의 입에 직접 싼 쌈을 넣어주려고도 했습니다. 또한 술잔에 10,000원짜리 지폐를 둘러 일부 여기자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김 전북청장은 이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 세 가지네요. 성희롱 발언. 뭐 이렇게 친절한 건지 뭔지 쌈을 이렇게 싸서 직접 먹여주려고 그러니까 싫다는데도 계속 자 그러지 말고 먹어 이랬나 보죠. 참.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짜리 돌돌 감아서 줬다. 나중에 이거 택시비라고 그랬죠. 만약 이걸 중하위 경찰이 이렇게 했다면 여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냥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구두 경고라는 것은 징계 기록에도 남지 않는 거니까 경고를 하긴 해야 되겠고 봐주긴 봐주고 싶고 그러니까 서면 경고가 아닌 구두 경고다. 강신명 청장 요즘 바쁩니다. 여러 가지. 조계사가 경찰 투입을 요구한 새누리당에게 공식 사과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오늘 조계사의 경찰 투입을 요구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슨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경찰 병력을 경내에 투입해서 검거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전날 조계사 부주지 다마 스님 등이 김 의원을 항의 방문했지만은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계사는 또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범법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더 소중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공권력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뭐라고 칼럼을 썼던 일본 산케이 신문의 전 서울지국장. 원래 이제 선고 공판이 열려야 되는데 연기됐다고요? 예.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 선고를 모레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증거관리와 법리적인 쟁점을 검토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국내 신문 사설을 인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증거 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 이게 법원의 공식 얘기인데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이 흘렀건만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더 지났죠. 그런데도 아직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일본에서 얼마나 고지곧대로 들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이 결성됐다고요? 예.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 국회의원들이 성노예와 인신매매 피해자 근절을 위해서 국제 모임을 결성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자스민 의원과 미국의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 의원 등은 현지 시각 23일에 이같이 밝히면서 명칭을 성노예 피해자를 위한 국제의원연합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첫 성명에서 모임의 첫 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이른바 위안부라는 성노예로 납치하고 동원한 데 대해서 관련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사실을 발굴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자스민 의원은 군 위안부 문제를 넘어서 성노예와 인신매매 등 여성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한국에서는 여야 의원 33명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고 멜리사 리 의원은 각국에서 모두 약 60명의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교육부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그 유치원을 아예 폐쇄해버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은 유치원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에 포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은 유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폐쇄할 수 없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나 경영자,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건설 근로자 한 달 평균 급여가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한 달 평균 180만 원 정도를 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건설 근로자 공제회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건설 근로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임금은 12만 1,000원이고 한 달에 보통 15일 정도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12월에서 2월까지 겨울철에는 공사 중단이 많이 생기면서 한 달 평균 일할 수 있는 날이 13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또 하루 평균 임금은 서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12만 7,000원으로 문서 없이 구두로 계약할 때보다 16,000원이 많았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만큼 겨울철에 이른바 계절적인 실업이 발생을 하면은 수당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이거 신청할 사람들 오늘부터 접수 받는다 이런 얘기죠.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 저녁 6시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에는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 이외에 재학생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지만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을 2차 기간에는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요. 신입생의 경우에는 진학할 대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도 대학 미정으로 기재해서 장학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 합격증을 받지 않더라도 받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대학 미정으로 해서 대학에 막 들어갈 사람들도 할 수 있군요. 이런 건 좀 알아둬야겠네요. 특히 등록금까지 합쳐져 가지고 처음에 내는 돈은 많이 비싸죠 아마. 그렇습니다. 날씨 어떻답니까? 눈이 많이 왔다던데 강원도에서는. 예.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 소식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눈이 오겠고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은 밤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을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11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분 전에 연합뉴스에 막 뜬 속보 하나 전하고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건 원고 정리가 미처 될 틈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IS 파리 연쇄 테러 이후로 IS 본거지에 대한 공습, 미국과 프랑스 등의 공습이 강화되고 여기에 시리아 정부군을 응원하던 러시아도 공습에 참여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터키 전투기가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에서 외국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CNN이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격추된 비행기는 러시아 군용기로 보인다고 투르크 CNN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부분적인 전투 행위가 있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터키는 시리아 내 반군들과 특히 IS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양상인데요. 터키 정부군이 있고 반군이 있고 또 IS가 있습니다. 터키에 주로 최소한 3개의 세력이 있고 그 3개의 세력을 지지하는 데가 다 다릅니다. 터키 정부군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 터키 반군은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고 IS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암묵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묘한 상황인 가운데 터키가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시킴으로써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또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이 아주 작심하고 들으라는 듯이 콕콕 집어가면서 뭐 시민들한테도 겁 팍팍 주고 이러던데 이 정도면은 유신 회귀가 아니라 아예 유신 그 자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시감이 막 살아나네요. 오늘 국무회의가 원래 그 총리 주재로 예정이 돼 있다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다, 이게 이제 어제 전해진 소식이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국무회의를 하게 된 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이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가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민주화 또 개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서거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재평가, 이걸 통해서 좀 국민적인 이 통합의 뭐 분위기 조성, 뭐 네. 이런 쪽으로 좀 뭐 무게중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니냐 다를까 보기 좋게 그런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사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선전포고 비슷한 뭐 이런 걸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한 뭐 엄단 방침은 물론이고 같이 우리 국민들의 이 집회 또 시위를 통한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런 집회와 시위를 통한 이 의견 표출을 IS의 테러에 비견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을 마치 뭐 IS 테러 집단으로 뭐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고, 결국은 이게 특히 이제 YS의 서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런 민주화의 이 민주화 투쟁, 민주화 운동의 이 상황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 민주주의의 위기, 또 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서 지금 더 이렇게 좀 평가받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왜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이 자신의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김무성 대표도 무슨 그 집회 참가 시민을 테러 분자 IS 이러더니 대통령도 그런 인식의 일단을 보이고, 원래 대통령은 무슨 기자회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질문 받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회의 주제도 잘 안 하고, 심지어 공식 집무실 크게 잘 지어놓은 거기보다는 관저에 머무르시면서 깊은 상념에 빠지고 이런 걸 좋아하신다던데. 네. 맞아요? 지금 알려져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저 같은 장사 미사는 그냥 들리는 소문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길래 설마 멀지도 않은데 출근을 안 하시겠느냐 그랬는데 어디서 일을 하시든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총리 가게 돼 있는 것을 왜 부랴부랴 어젯밤 갑자기 아니야 내가 내가 주재할 거야, 그걸 또 왜 알리고, 그 언론사 기자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몇 시쯤 알렸어요? 어제 오후에 청와대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다, 이게 청와대 출입기자들 통해서 공지가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했군요. 네네. 난 또 밤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이 비서 들어와봐, 내가 좀 해야겠어, 빨리빨리 문자 돌려, 이런 줄 알았더니 근무 중에 정해진 거고. 일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조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사실 6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번 서거, 이러면서 이 양김 시대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 특히 지금 야권 지층에서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지금 YS 재평가 작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끌었던 그 당시의 시대상,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이 박정희 유신독재에 대한 이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 또 그것이 투영돼서 이 박근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이런 것들과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에 좀 쐐기를 받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을 하나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것과 맞물려 있는 것이긴 한데, 지금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이후에 지금 다음 주 주말에 또 한 차례 지금 민중총궐기가 더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추모 분위기,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그리고 여전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불거졌었던 이 정부의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이 국민들의 반감, 반발, 중도층 이탈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여전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가라앉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 여당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지금 민주당 총을 직접 겨냥을 했고 또 야당을 직접 겨냥을 했고 복면 시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IS까지 끌어들이는 이런 분위기를 미리 좀 조성을 하면서 다음 주 상황까지 지금 아주 뭐랄까요 좀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거를 좀 사전에 이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 오늘 얘기를 했던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하,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일선에 나서버리면 초강대강으로 맞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나중에 어느 한쪽이 완전한 굴복을 하지 않는 한 정멸 충돌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법무장관이나 뭐 경찰청장이 좀 세게 나오고 정치적 상황 봐가면서 총리나 대통령이 어떻게 좀 피해가는 수를 만들고 그래서 막판에 최악은 서로 면하는 이런 거가 아쉽지만 그게 최선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 여지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누가 이거를 톤다운 시킬 수 있죠? 그 말씀하신 게 사실 딱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전국을 운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정착자들이 얘기할 때 독재자들의 가장 이 공통된 통치 수단이 바로 이 분리 통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내 편의 지지를 통해서 상대방을 계속 이 억압하고 이러면서 이 상황을 어쨌든 정권을 잡고 있는 쪽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통치를 한다는 건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내놓은 일단의 발언들을 보면 방금 지적하셨듯이 대통령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 밑에 검찰총장, 경찰청장, 이 공안기관들이 유하게 나갈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14일 민중총궐기 때에 대한 이 강경 탄압 혹은 강경 진압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음 주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방식의 또 다른 새로운 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또 다른 이 공안 통치의 이 분위기 이런 부분들로 이 연말을 좀 끌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낸 그런 것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국민 정책을 확고히 함은 물론 내가 직접 칼을 뽑았으니까 두려움 없이 내 뒤를 따르라. 그리고 내 생각에 반대하는 것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적 또는 준적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그렇죠.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오늘 분명하게 입장을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밝힌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건 하더라도 사실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공권력이 쉽게 이 반성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곤 치더라도 어제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한 그런 발언들을 봐도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백남기 씨의 이 지금 위중한 상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었어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마땅한 도리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은
마치 테러 분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아주 완곡한, 아주 왜곡된 그런 인식을 또 한 번 이 국민들한테 공개석상에 보여준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종북도 아니고 테러, IS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최근에 프랑스 파리 테러도 당연히 염두에 뒀을 거고, 그 테러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규탄의 목소리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로 싹 몰아가면서 이념 프레임에 이제 테러까지 더 얻는 것 같고. 네네. 지금 우리 양 기자께서 너무 이렇게 확실히 호남 출신 양반 맞으시네. 도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연못 구원가? 그러는 것 같고, 조문정국이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지금 YS의 마지막 유언이 통합과 이런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확인은 네네. 되고 있어요? 이게 어쨌든 차남인 김현철 씨가 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김현철 씨를 조문했던 이 조문 인사들이 김현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전하면서 기자들한테 알려준 내용이죠. 예. 어쨌거나 언제 한 얘기든 마지막 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김현철 씨가 약간 분을 칠했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 바는 아닌데.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면 최소한 연결식 할 때까지만이라도 대통령은 전의를 북돋우거나 편을 가르거나 이런 행위는 본인이 먼저 하는 건 최소한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거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 그렇죠. 네네. 예, 아무튼 춥다 못해 혹독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신문 만드실 재미는 날지 모르지만 방송하는 저는 우울합니다. 자, 내일 다시 연결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